안녕하세요. 뻔뻔한 목독바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회원가입 부탁드리겠습니다. 미 연준이 오늘 새벽에 FOMC 연방준비위원회에서 금리를 0.25% 인하했습니다. 확실히 100% 인하 가능성이 있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방점을 찍었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년 전망은 좀 안개 속에 있을 것 같다라는 또 매파적인 인하 발언까지 했는데, 이렇게 되면 3번 연속 인하로 말미암아 3.5에서 3.75까지 내려가게 됐고요. 한미 금리 차는 1.25포인트로 축소가 됐습니다. 이례적인 3명의 이견이 끼어 있어서 상당 부분 인하 부분에 대해서 드라이브를 많이 걸은 것 같고요. 3번 연속 인하한다는 얘기는 앞으로 이제 유동성은 미국 금융시장에 엄청나게 차고 넘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죠. 이렇게 되면 0.25포인트 인하, 한국 금융시장에 많은 영향을 줄 수 있을까? 아마도 바다를 향해서 돌을 집어던지는 것과 마찬가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파도가 거세게 몰아치는 바다를 향해서 아무리 짱돌을 집어던져도 표가 안 나죠. 그만큼 0.25% 인하 이 문제는 결국에서는 미국 경제 전반에 엄청난 돌풍을 일으키기에는 조금 보폭이 짧기 때문에 오늘 새벽에 금융시장에서도 상당 부분 인하를 반기는 어떤 스탠스는 보였지만 실질적으로 주가가 그렇게 엄청나게 오르지는 못했습니다. 그만큼 이제 선반영된 것으로 보여지고, 파월 의장 스스로가 기준금리가 이제 중립금리로 추정되는 범위 안에 있다. 그러니까 그만큼 억지로 깎아내려서 금리를 계속해서 내리겠다라는 의미보다는 자기들만의 기준선에 딱 걸쳐 있기 때문에 이번에 0.25% 내린 거다라고 이렇게 말을 한 겁니다. 그래서 경제를 부양하지도 경제에 부담을 주지도 않는 연준이 지향하는 수준의 금리를 의미하기 때문에 이 발언은 내년에 금리 인하를 장담할 수 없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금융시장 자체가 반응이 좀 뜨뜻미지근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율 치솟고 집값 들썩이는 한국, 미국 금리 인하하면 이제 앞으로 금리 상황 좀 유리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겠지만, 여전히 한국은행은 1월 기준금리 동결 가능성을 점치고 있어요. 이유가 뭘까요? 바로 환율 자체가 굉장히 변동성이 크다. 그리고 집값도 정말 선명하고 투명하고 확실하게 잡혀야 되는데, 이거 여기서 찔끔 저기서 찔끔 들썩들썩거리는 소리도 들리기 시작을 하니까 한은으로서는 기준금리 인하를 시원하게 할 수가 없는 거죠. 뿐만 아니라 11월 가계대출, 이게 1금융권에서 막히니까 2금융권으로 이제 돌아 흐르기 시작해서 2조 3천억이 들었습니다. 2금융권 가계대출은 굉장히 2금융권 자체의 건전성뿐만 아니라 여기가 실질적으로 금리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금리는 초저금리, 그러니까 1%에서 2%대 금리는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진 지 오래고, 이제 기본적으로 5%에서 시작되는 금리를 맞아야 되기 때문에 이거 계속적으로 이 금융권에서 시중은행보다 조금 더 높은 금리에다가 플러스 알파 계속적인 고금리 압박을 받게 된다면 굉장한 어떤 혼돈 상황 속에 처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한국 금융시장은 거의 불장에 비할 정도로 정말 어마무시하게 고속 성장을 하고 있는데, SK하이닉스가 한 해 동안 약 250% 정도 성장을 했습니다. 괄목할 만한 성장이죠. 코스피 시장에서 이 정도 실적을 거둔다는 거는 깜짝 놀랄 노짜인데, 많은 국민들이 하이닉스의 성장세를 보고 B2에 가까운 몰빵식으로 여기다가 많은 돈들을 지금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 지금 투자 경고 종목으로 지정이 됐어요. 왜냐하면 주가 상승 자체가 너무 가파르다. 이게 떨어지는 게 아니라 너무 올라도 문제가 된다는 얘기죠. 자, 이렇게 되면 셧다운이 일어납니다. 신용거래가 막히게 돼요. 그러니까 레버리지를 이용해 가지고 내 돈이 아닌 증권사의 돈을 빌려서 이제 돈을 밀어넣는 행위는 불가능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실질적인 이 자금 흐름에 있어서의 스탑이, 브레이크가 딱 걸리게 된 거죠. 대형주가 이렇게 계속적으로 이 투자 경고를
맞는 것도 좀 우리나라 너무 좀 이렇게 빡빡하게 좀 운영하는 것 같고, 미국 같은 경우는 뭐 500%, 심지어 뭐 700% 하룻밤 사이에 올라도 그냥 놔둡니다. 시장 원리에 따라서. 근데 이거 뭐 한 달에 200% 오른 게 아니라 1년 동안 한 200% 정도 올랐거든요. 근데 이거 너무 빡빡하게 기준을 적용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고, 아무튼 간에 코스피 투자 경고 지정이 되면 상당히 핸디캡이 작용될 수밖에 없어서, SK하이닉스 B2 규모가 지금 뭐 자그만치 1조 4천억 규모인데, 이게 이제 딱 신용 거래가 막히기 시작하면 셧다운에 걸리게 돼서 앞으로 더 뻗어나갈 수 있는 하이닉스의 자산 규모가 조금 제동이 걸리지 않겠나라는 그런 어떤 추정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 간에 뭐 지금 100만 원까지 갈 수 있다라는 지금 기대를 받고 있어서 앞으로 더 지켜봐야 할 대목입니다. 아무튼 간에 오늘 하이닉스는 굉장히 좀 불리한 어떤 판정을 좀 받은 것 같고요. 셧다운에 가까운 이 신용 자금의 흐름 자체가 전격적으로 덜커덕 막히게 된다면 굉장히 좀 여러모로 주식시장의 성장세가 조금은 제동이 걸리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생각도 해볼 수가 있겠고요. 아무튼 간에 이렇게 업검결 가계대출 증감추이를 보시면 금융위원회가 제공을 했는데요. 결국에 와서는 지금 이금융권 이 자체의 대출이 전폭적으로 늘어간다. 얘기는 이제 아파트 쪽으로는 돈을 옮기기가 무거워. 황금성이 굉장히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아파트 값이 오른다고 하지만 가장 핵심 노른자 땅에 위치한 아파트 값만 오르고 있어서 여기에 접근하기는 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대출받은 돈을 다 이제 주식시장으로 빼는 머니무브 현상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데, 문제는 기존 차주들이 문제죠. 주담대가 이제 1, 2% 수준에서 5년 전에 받았던 사람들이 이제 6%를 물고 있습니다. 존버 못하죠. 손절을 못 친다는 얘기입니다. 손절 쳤다가는 이제 집이 날아가게 생겼으니까 결국에 가서는 어떻게 해서든 버티면 된다고 했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빨리 후려치기 해가지고 그래도 조금 합리적인 가격으로 빠져나가려는 그런 움직임들이 보인다는 얘기입니다. 이 움직임은 12월 말과 1월 상반기를 중심으로 해서 굉장한 투매 현상을 일으킬 가능성이 높고요. 이제 가격을 집어 던지겠죠. 국민신한 하나우리농협 6% 상단을 지금 찍고 있어서 이거 7% 가는 거는 뭐 기정사실화돼 있다. 왜? 지금 미국 기준금리 인하했지만 우리는 기준금리를 내릴 사정이 못 됩니다. 그러니까 미국 분위기하고 한국 분위기는 상당히 달라요. 환율 부분, 이 달러 가치 대비 원화 가치가 지금 많이 하락하고 있고, 집값이 또 확실하게 잡혀야 되는 대명제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이 시간이 걸릴 가능성이 높다. 또 집값도 단계적인 하락이 중요한 거지. 이게 갑자기 확 폭락을 해버리면 정부 입장에서도 굉장히 이 경제 생태계를 복원하는 데는 뭐 엄청난 노력이 필요하니까 아마 안정적 하향세로 계속해서 유도해 나갈 전망이 큽니다. 그래서 지금 2%대에서 6%대까지 주담대 금리를 문다는 건 이건 뭐 거의 뭐 지옥문이 열리는 것과 마찬가지의 어떤 엄청난 고통을 줄 수밖에 없는 건데, 지금 아파트의 대체재 투자자로서 이 투자처로서 지식산업센터가 엄청나게 인기 있었죠. 은퇴자들이 그냥 뭐 통장에 매달 그냥 착실하게 일정한 돈이 꽂힌다 해서 많은 사람들이 지산에 투자를 했었는데, 지금 전년 대비 2배가량 지금 경매가 폭증하고 있습니다. 장사가 안 된다는 얘기고, 아무리 물량을 내놔도 사가는 사람이 없다는 얘기예요. 뿐만 아니라 아파트 상가까지도 지금 애물단지가 돼서 올림픽파크 포레온 1층은 거의 공실 상태예요. 그만큼 상가 수익률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지산 상가 쪽으로 눈을 돌려서 뭔가 수익률을 좀 쏠쏠하게 뽑으려고 했지만 11월까지 임의 경매가 4만 5천 건을 지금 육박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도미노 현상은 고스란히 아파트 시장에 직격할 수밖에 없는 영향을 줄 수 있고요. 일주일 거래 상간에 용인시 대주 피올의 2단지가 여기 16억 하는 아파트입니다. 원래 16억, 17억 하는 아파트가 5억에 팔렸어요. 실질적으로 한 15억 하는 아파트가 5억에 팔린 걸로 나오는데, 매물 단가를 보시면 뭐 어마무시합니다. 16억, 17억 정도 하는데 와, 이거 뭐 60% 이상 하락하는 엄청난 하락 양상 보여주고 있죠. 고양시, 일산, 두산, 위브더 제니스 역시도 3억 9천 하락. 경기권에서 확실히 지금 경매, 지산과 그리고 상가의 그 흐름을 고스란히 그냥 받아들여가지고 흡수해가지고 아파트 시장에서도
이 하락세를 고스란히 이어가고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죠. 평택시 4억 9천, 고양시 4억 7천. 하락세가 경기권 굉장히 큽니다. 시흥시 백옷동, 여기도 4억. 백옷은 뭐 일단 뭐 신도시라고 해서 굉장히 각광을 받았지만 분양가 자체가 워낙에 높았고 지금 10억이 넘었었습니다. 근데 10억 넘을 동네가 아닌데 고양시, 의왕시 뭐 거의 4억 가깝게 지금 하락하고 있어서 앞으로 이 경매 현상은 지산과 그리고 상가 그리고 아파트로 이어지는 완전히 랠리를 이루는 하락 양상을 고스란히 보여줄 것 같고 연준이 뭐 양적 긴축 종료하고 이제 유동성 완화를 위해서 미국 단기 국채 재투자할 거다. 이게 오늘 새벽에 굉장히 또 중요한 뉴스 중에 하나였죠. 매파적인 인하는 했지만 그래도 단기 국채에 재투자할 거라 라는 소식을 해도 좀 반짝 뜨이는 소식이었지만 근데 이게 이유가 있습니다. 미국 국채 단기가 너무 올라요. 3.5%.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정부 입장에서는 단기 금리는 뭐 매년 혹은 2년 후에 돌아오기 때문에 이걸 다 국가 재정으로 갚아줘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달러 상에 있어서는 이 달러 수요가 급격하게 늘어납니다. 그렇게 되면 달러 가치가 훅 하고 올라가게 되죠. 그래서 하는 수 없이 이런 신호를 보낸 겁니다. 그러니까 연방정부가 우리 유동성을 투입해서 현금 투입해서 단기 국채 사줄게.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래도 국채 금리가 쭉쭉 올라가다가 조금 마이너스 국면으로 좀 바뀌었고 달러 인덱스도 동반해서 하락하는 추세. 요걸 노린 거죠. 그러니까 달러 가치가 너무 높이 올라가 버리면 미국이 수출하는데 애를 먹으니까 일단 거품을 뺀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달러 인덱스가 내려가는데 우리 원화 가치는 계속적으로 떨어지고 있다는 거. 오히려 달러 가치는 더 올라가. 1470원이 이제 거의 노멀화 됐죠. 세팅이 딱 된 값처럼 느껴질 만큼 엄청난 지금 환율 변동성 상황 속에 있다는 얘기입니다. 중국 위안화, 일본 엔화 계속적인 또 영향도 받고 있고 가장 큰 이제 미국의 달러 영향까지도 엄청난 영향을 받고 있으니까 상당히 이 환율 부분에서는 변동성이 커진다. 이렇게 되면 결국 뭐 장바구니 물가 비상이 걸릴 수밖에 없겠고 환율 올라가면 수입 물가 지수가 올라가기 때문에 당연히 체감적인 물가 지수는 뭐 과일 같은 거, 감귤, 수입 소고기 이젠 할인해야 구매할 수 있다. 이런 말이 나올 정도로 어마무시하게 지금 올라가고 있다. 당연히 아파트 거래량 떨어질 수밖에 없죠. 600건에 지금 그치고 있습니다. 그만큼 지금 워낙에 전체적으로 물가 자체가 출렁거리고 있기 때문에 이거 사줄 수가 없습니다. 사고 싶어도 못 사고 또 집주인 입장에서는 내가 팔려고 하는데 사줄 사람이 없어서 못 파는 그런 현상. 자, 한원도 지금 고민이죠. 국고채 금리가 계속적으로 지금 올라가고 있어서 1조 5천억, 그러니까 미국 연준하고 비슷한 스탠스입니다. 국고채 단순 매입 나섰는데 오히려 국고채 금리는 떨어지지 않고 계속적으로 지금 유지가 되고 있다는 것도 좀 불안한 그런 어떤 요소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확실히 미국이 기준금리 내려도 불확실성은 계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워낙에 달러 수요가 강하게 지금 밀고 들어오기 때문에 환율 자체가 계속적으로 지금 펌프질을 하고 있다는 이게 지금 한국이 당면한 금융시장에 있어서의 가장 큰 문제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금융시장은 기준금리 인하 발표됐으니까 뭐 계속해서 오름세로 가고 있고요. 은이 뭐 금보다 더 올라요. 은의 대세 시대가 지금 활짝 열렸는데 모든 자산 가치가 지금 이렇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국제금 수치도 지금 올라가고 있고 코스피 시장 뭐 당연히 어제 나스닥이 좋았으니까 올라가고 외국인이 좀 들어오고 있고요. 코스닥 역시도 살짝 올라가고 있습니다. 외국인이 들어오고 있네. 근데 기준금리 인하했음에도 불구하고 1% 이상으로 치고 가지 못하는 것도 상당 부분 환율에 대한 부담 그리고 외국인들이 좀 미적미적거린다. 그만큼 좀 파격적이지 못했다는 어떤 반응을 고스란히 읽을 수 있는 대목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이런 이유 때문에 지금 이 거래 금액 강남구 충격적 결과가 나왔습니다. 12월 달 거의 뭐 45억 하던 평균가가 지금 14억으로 떨어져 있어요. 이게 엄청난 차이가 나네요. 역시 편차가 큰 곳이 강남일 수밖에 없는 거고 성동구 또 상당히 집값 추이가 가파른 곳이죠. 17억 했었는데 지금 평균가가 3억 7천 나왔습니다. 아직 뭐 12월 11일이라서 말일까지는 가보진 않았지만 아니 성동구에서 17억 하던 아파트 3억 7천 이거는 거의 반의 반토막 아닙니까? 굉장히 충격적인 결과가 나오고 있고 노원구랜드는 조금 어느 정도 버티는 그런 느낌을 아무튼 간에 여기는 집값 자체가 잘 오르지 않았으니까. 그리고 은평구 역시도
6억대로 지금 떨어지고 있죠. 9억, 거의 10억에 가까운 평균 거래 금액이었는데 거의 이제 6억 가까이 지금 이루고 있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지금 확실히 아파트 전체 거래금이 이게 가장 핫한 겁니다. 여러 가지 뭐 지표가 나오지만 그때 거래 금액 평균 해가지고 산술적으로 딱 때려서 내는 거니까 거의 강남구는 충격적이다. 45억이 뭐 14억이고 그 다음에 성동구는 더 충격적이다. 17억인데 3억 7천입니다. 어마무시한 어떤 가격 조정을 겪을 가능성이 상당 부분 높다. 자, 이런 상황에서 또 이제 오라클이 10% 이상 폭락을 했는데 여기 지금 오늘 새벽에 실적 발표를 했었습니다. AI 거품론 과연 벗어날 수 있을까? 근데 실적이 주당 순이익은 좀 올랐지만 시장 예상치보다는 좀 낮았어요. 매출이 160억 달러인데 시장 예상이 162억 달러였어. 그러니까 그만큼 상당히 기대에 어긋나는 수익률을 보여줬기 때문에 뭐 거의 11% 빠졌었습니다. 근데 뭐 미국장이 워낙에 유동성이 풍부하니까 그냥 거뜬히 또 뭐 들어 올리는 또 그런 어떤 장세 연출할 가능성도 뭐 있어 보입니다. 아무튼 간에 아파트 시장도 역시 이런 오라클의 모습 딱 보면 고스란히 보이지 않습니까? 실적이 없으면 유동성의 흐름이 없으면 이렇게 주가는 그냥 폭락하게 돼 있습니다. 당연한 원리죠. 이런 식으로 강남도 지금 거래가 없으니까 이런 식으로 실거래가가 나오는 거고 성동구도 마찬가지입니다. 거래 거의 그냥 죽었어요. 3억 7천 나오잖아. 똑같은 서로 다른 어떤 색깔인 것 같지만 같은 경제적 이 원리 안에서 움직인다라고 볼 수가 있는 아주 상징적인 어떤 사건들이 벌어졌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아무튼 연준의 외파적 0.25%이라는 뭐 부분적으로 양적 완화 시사 가능성도 있겠지만 상당히 앞으로 금융시장의 유동성은 어느 정도 기대치에 준하는 수익까지 올라가겠지만 이거 갭 투자 그리고 기본적으로 수요가 딱 막힌 한강벨트 지역은 아파트 거래가 10분의 1로 줄었다. 그런 결론은 가격도 거의 10분의 1까지 준하는 엄청난 가격 조정기를 겪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쭉 설명해 드린 게 전체적으로 촘촘하게 다 이어지고 있다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파트 시장만 보면 오른다 하면 그냥 정말 오를 것 같은 그런 두려움이 앞서지만 실질적으로 경제가 어떻게 돌아가고 금융이 어떻게 움직이고 또 유동성이 어떻게 흐르는가만 봐도 앞으로 아파트 시장의 운명은 딱 결정돼 있다. 그러니까 무주택자라면 좀 느긋하게 기다리시면서 기회를 잡으신다면 좋은 기회가 반드시 찾아오게 될 겁니다. 오늘의 부동산 캐리커처. 오늘 새벽에 있었던 미국 기준금리 인하, 상당히 시장에 훈풍을 불어올 것으로 보이고요. 이런 훈풍에 힘입어서 SK하이닉스가 상당히 더 치고 나갈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경고 종목으로 지정이 되면 앞으로 신용대출이 안 됩니다. 셧다운 돼요, 대출도. SK 입장에서 상당히 좀 아쉬운 부분이 될 수가 있겠는데 앞으로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될지 좀 잘 살펴볼 필요가 있겠고요. 아무튼 간에 아파트 시장 가격대는 상당 부분 조정이 올 가능성 높다는 사실 인지하시면서 조금씩 준비하며 나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응원합니다. 항상 여러분의 길이 꽃길만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번빠라 목표빠라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